자, 오늘은 제가 별 얘기는 아니고 그 집 거주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전세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제가 방송하면서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그 제가 결혼도 했고 사실 자가는 못해도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특히 결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을 건데, 이렇게 물론 여자분들 중에서는 경제관념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월세하는 남자랑은 결혼도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보통 적어도 전세 정도는 생각하실 텐데, 저는 제가 지금 깡통전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 깡통전세를 겪고 있거든요. 깡통전세가 뭐냐면, 이제 집주인이 이제, 그러니까 그 집값하고 전세 금액이 그 액수가 거의 똑같아지거나 매매값이 더 내려가서, 어쨌든 집주인이 그 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깡통전세라 그래요. 보통 이제 사실 전세를 놓고 나면 이제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집주인은 저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무이자로. 제 시간에 돌려주면 좋겠지만 집주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보통 뭐 하나요? 이자가 적을 땐 갭투자했어요. 집을 여러 채를 샀을 거란 말이죠. 그냥 내 돈 갖고 뻘짓거리하고 이제 줄 돈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돈을 못 주겠다고 지금 배를 째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연장을 2년 정도는 더 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계속 못 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돈 내가 어떻게든 갚아야 돼요. 못 갚으면 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 재산 쪽으로 차압이 들어올 수 있고요. 네, 압류. 하여튼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세 자금 대출은 되게 쉽게 나오지만, 이 돈을 내가 갚아야 되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뭐 많게는 적게는 몇천, 많게는 몇 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자금 대출을 80% 땡겨가지고 이렇게 전세를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건데, 이게 존나 위험한 행위예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뭐하는 새끼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돈을 빌려줘? 그것도 은행 중간에 끼워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그래가지고 지금 깡통전세 문제가 아마 한동안, 앞으로 지금 한 몇 년 정도 문제가 계속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월세 같은 거야, 월세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주면 되고, 보증금 올려달라 그러면 보증금도 올려주면 돼요. 그거는 이제 몇 억을 채워야 되는 거에 비하면 사실 별거는 아니에요. 근데 전세는 진짜 집주인이 못 주겠다고 버티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계속 알아봤어요. 계속 알아봤는데 결론은 뭐다? 그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것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결론이 그래요. 결론이 존나 웃기죠. 그 새끼는 까놓고 얘기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이행을 안 한 거잖아. 그럼 사기잖아요, 사기. 근데 이 법이 존나 족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자 봐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집을 낙찰 받음으로써 오는 그 손해가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난 유주택자가 되죠. 청약이 안 돼요. 그죠?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경매 붙여야 되니까 경매 비용 들어가죠. 법 모르면 변호사 써야 되고, 법 공부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부대 비용들,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들어가는 이자들까지, 네. 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놓고 뭐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집을, 내가 그 집을 살려고 했으면 몰라. 살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집을 사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기회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을 사야지. 집을 사든지 아니면 월세를 살아, 그냥 진짜. 월세 살면서 뭐
이자 내는 거에 비해서 월세가 더 비쌀 때도 있죠. 물론 그렇긴 한데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진 않아. 나도 월세 살아봤거든요. 전세라는 제도가 이게 허점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기 방법은 한 거의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런 것들이래요. 근데 아직도 그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야, 이 바닥에. 와,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 뭐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해야지, 왜 사기 당하냐, 너가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제도적인 허점을 계속 찾아보니까 존나 많고, 사기 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칠 수 있고요. 그냥 눈 뜨고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진짜. 전세라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거, 그 집주인의 그 신용, 그러니까 집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사실. 근데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고, 솔직히 내 돈 수석에 다 내 돈이면 그냥 까르케에서 그 새끼가 안 돌려주면 그냥 에이 씨발 모르겠다고 천천히 받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아도 돼.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게 아니잖아. 까르케에서 은행에서 빌렸잖아 대부분. 그럼 뭐다? 이제 은행 돈 못 갚으면 네가 좆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솔직히 까놓게에서 제가 지금 전세금이 대출 빌린 돈이 3억 4,800이에요. 근데 이 돈 어떻게 해결해? 2년 안에 이걸 갚아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진짜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뭐 되기야 되겠지. 어떻게든 돈 끌어와야지. 어쨌든 근데 진짜 이 상황이 닥쳐보잖아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겪어보고 나서 어쨌든 느낀 거는, 어쨌든 이 상황을 여러분들도 겪게 되면 결론이 그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뭐 확정일자 이런 거 뭐 안 받으셨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 하셨으면 이제 그마저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보증금을 안 돌려줄 정도의 막장 집주인을 만났다는 거는 뭐 집주인 경제 상태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본인도 해야 될 걸 안 한 거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면 경매 가도 사실 뭐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좆된 거지 뭐. 하여튼 제가 느낀 거는 진짜 전세는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깡통 전세라고 치면 그 관련된 내용이 존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럼 전세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집 컨디션이 좋은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뻥안치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네. 그 집이 있잖아요. 보기가 싫어지고 들어가기가 싫고 악몽 같은 집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겠지. 왜냐면 돈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손 벌려야 되고 마이너스 통장도 써야 될 거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결국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존나 많은 거야. 하지 마세요. 전세 하지 마. 제가 봤을 때 전세는 그 법 자체는 참, 그러니까 그 전세라는 제도는 참 잘 만들어놨는데 그게 악용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하여튼 전세라는 제도는 그 이득을 볼 때는 집주인이 이득을 다 보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다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아니 그 새끼들 씨발 솔직히 말해 감옥 가게 되는데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안 당해보면 진짜 모르고,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 인터넷에 정보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자, 일단 돈을 존나게 모아가지고 일단 그 전세 대출을 갚아야겠죠. 갚으면 이제 질권 설정이 풀릴 거예요. 질권이라는 거는 이제 그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뭐 압류를 하고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건데, 질권 설정을 해지를 하고 제가 그 집을 경매에 넘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집을 낙찰 받아야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보증금으로 그 집을 산 것처럼 처리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 말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뒤져봐도 없어요. 왜냐, 그것이 경매로 넘어가도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매매값하고 제가 준 보증금이 거의 똑같아요. 예. 더 제가 낸 보증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집 매매가에 비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문재인 정권 때 집값, 전세값이 엄청 비쌌어요.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세를 구할 때는 집이 없었어요. 별로. 집값도 이미 엄청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고, 사실 그때는 이자가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전세 하나 봐보지, 전세 보증보험 들면 되지 했지만,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조건 중에서 전세가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고. 그 시세에 비해서. 시세가 없는 집을 하거나 새 집인 경우, 아니면 이제 그 매매가랑 전세가가 같은 집이 그 당시엔 존나 많았어요. 다 뭐다? 깡통 찰 확률이 있는 거야. 다 나처럼 이제 이렇게 될 확률이 다 있는 집들이 많은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안 들어가면 안 됐다고,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다?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 거죠. 예,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거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안 겪어도 그 가시밭길을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겪으면서 지나갑니다. 뭐 물론 저는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할 거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겪게 되면 진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걸 찍는 겁니다. 네, 진짜로 정말 저는 전만 들어도 이제 치가 떨려요, 진짜. 나 그 할필이면 그런 개새끼 만나가지고 진짜 씨발. 저는 좀 원래 이게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걸 뚫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별로 막 그게 어쨌든 할 수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나 내가 전세,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 특히 남자들이라면 내 집은 못해도 전세 정도는 꼭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여자분들이 이제 뭐 전세는 해야지 월세를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하잖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냥. 네. 그런 분들하고 결혼해봤자 인생이 고달파. 알겠죠?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 틀어서 이런 얘기 해주세요. 좆됐다고. 네. 어떡할 거냐고. 3억 4,800을 어떻게 2년 만에 만들 거냐고. 이거 깡통 찰 거 생각하고 4년을 준비를 해도 3억 4천을 만드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해. 일반적인 직장인이 월에 1,000을 모은단 말이죠, 거의. 근데 3억 4천이면 34년 하냐, 산술적으로. 그죠? 네, 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할 거면 하지마, 그냥 하지마. 전세 하지마, 그냥. 전세를 하지 말고 그냥 월세 사러. 그리고 돈 빡세게 모아서 집 사세요, 그냥. 네. 집 살 때 은행 대출 끼워서 사시고, 네. 전세자금 대출도 나발이고 하지마, 그냥. 월세 사러, 그냥. 그게 마음이 제일 편해요, 진짜. 제가 해보고 느낀 건 그런 겁니다. 아주 단순해. 그리고 월세 놓을 정도의 집주인은 보증금을 떼지 않아요, 절대. 왜냐면, 그리고 특정 액수까지는 보장되는 아예 그게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보증금 가지고 경매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따잖아? 존나 이득이야, 그럼. 그러니까 절대 그 보증금 안 줘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일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월세 사십시오. 네. 월세 살다가 집을 사. 그게 훨씬 더 남는 겁니다. 뭐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집도 좀 그렇지, 그지? 이럴 때는 월세 살면서 돈 모으면서 웅크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또 이자가 괜찮아지고 하면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그때 집을 사는 걸로 합시다. 여튼 최근에 들어서 금전적인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제가. 뭐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지금 사실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되겠죠. 이게 안 된다고 계속 안 되는 생각만 하면서 살면 사람이 이게 힘들거든요. 여튼 저도 힘내가지고 3억 4,800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네. 하여튼 저같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진짜 빡세게 사니까요. 네. 사람이 마음만 딱 이제
이제 중심만 잘 잡고 이제 독하게 먹고 가면 못할 게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네,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네. 어떻게든 갈 겁니다. 하여튼 다들 힘냅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앞으로도 그냥 이런 식으로 짧게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